네, 레전드 매니저님들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요. 지금 조선일 매니저 36%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지금 바이오주들이 있는데 바이오주 리뷰 먼저 해볼까요? 네, 언제 유한양이 갈 때가 되는데 참 안 가네요. 유한양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LB하고 좀 다릅니다. HLB도 이제 담 회장이 나와서 걱정하실 것 없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해서 반등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양행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가 유한양행도 지금 FDA 신청을 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이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이제 갖고 있던 지금 한 개의 신약을 얀센에게 기술 이전을 했는데 기술 이전을 했던 얀센이 자회사가 모회사가 존슨앤존슨입니다. 근데 존슨앤존슨이 얼마 전에 FDA 신약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실체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렉나자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FDA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동구바이오나 이게 유한양행 그리고 레가켄바이오죠. 레가켄바이오하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부터 6월 초까지 아스코가 시작이 됩니다. 아스코에 유한양행과 레가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초록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한양행이 조금 안 움직여서 조금 그래요. 근데 분명 이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까지 기대감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유한양행 곧 갑니다. 그래서 사실 유한양행이나 종근나 이런 종목들 보면 좀 무거워서 이게 갈 듯 하면서도 안 가고 있는데 지금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금 수익 나다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실망하셨던 분들은 손절매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마이너스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아스코 진행하면서 이슈가 되고요. 6월 달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스코뿐만이 아니고 FDA 신약 발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이슈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매수를 하고 나는데 조금 마이너스 거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바닥을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천천히 매수하신다면 분명 유한양이 급등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너스에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할 매수 차원에서 천천히 접근해봐도 좋다. 유한양행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보유 중인 동구바이오 제약은 현재 최고가 기준 12%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볼까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약을 개발을 얼마 전에 해서 했는데 그 약이 이제 매출이 많이 늘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 CTC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동구바이오 제약이 한 개 회사를 또 인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 이상 3상을 진행을 해서 신약을 이미 런칭을 했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기술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이 좀 빈약해요. 임상 1상 시작하고 있는 게. 근데 얼마 전에 한 개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회사를 편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임상을 지금 1상이나 2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6, 7개 이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1단계부터 지금 3단계까지 동구바이오제약이 갖고 있던 그런 기술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요. 주가가 12% 이상 급등을 했다가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나서 좀 조정을 했죠. 단기 이제 차익 내신 분들은 차익을 내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지금 급등을 한 상태에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횡보할 때 아까 유한양행보다 더 빨리 이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구바이오 제약은 말씀드린 대로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 들어가시고요. 제가 보기에 앞에 나와 있던 12% 급등보다 조금 있으면 더 큰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더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들어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ABL바이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스코가 있다고 그랬죠. ABL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4월 달에 바이오 코리아를 코엑스에 제작을 할 때 거기서 초록 발표하면서 관련된 이슈, 신약 관련된 이슈를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게 바이오 코리아뿐만이 아니고 아스크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아스코가 진행이 되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스코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파이프라인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이게 보시면은 뭐 항암제 관련해서 한 5-6개 정도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관련이 있는데 2상, 3상 관련해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진행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 중에 그러니까 바이오 플랫폼 기업 중에 알테오젠하고 레가캠하고 2개 종목은 급등해서 많이 갔는데 ABL 바이오는 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인데요. 플랫폼 기업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다른 신약 개발해가지고 바로 이제 신약 출시다 또는 신약을 임상 3상이다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임상이 불발되면 거기에 대한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고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마일스톤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다음 주 아스코도 있고요. 플랫폼 기업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히든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저가에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도 볼 텐데요. 총 2종목 보기 전에 서원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서원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우리 스치면 상한가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월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월요일 날 급등을 하면서 바로 급등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미를 이제 발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미를 좀 봤으리라 생각되는데 발 빠르기가 느리신 분들은 이번 주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리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먼저 그러기 전에 구리값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구리값을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돌파하면 살짝 눌림목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눌림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서원의 주가는 이 구리값이 예전에 이제 요쪽에 5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때 서원의 주가가 4,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서원 볼까요? 서원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실까요? 보면 서원은 구리값을 주가가 뒤따라가거나 약간 앞서갔는데 이번에는 뒤따라가거든요. 따라서 그렇다면 서원은 결국은 4,500원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낮은 가격이고요. 자, 그래서 일봉에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확대해 볼까요?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양봉, 오늘 양봉으로 받아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뒤따라서 혹시라도 좀 늦게 하신 분들이 또 개인 투자가들이 있거든요.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추격 매수 하신 분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 또 풍차를 돌려버리니까 힘드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원은 결국은 구리값에 따라서 이 회사의 제품을 가격을 정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실적은 서원의 실적은 내년과 내후년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따라서 주가도 이제 다시 한번 주봉으로 본다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 바로 할까요? 네, 바로 풀무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나와요. 네, 풀무원 오늘 자, 장에서 너무 잘 갔죠?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19.64% 급등을 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군요. 거래량 많이 터졌는데 자, 월봉에서 보니까 좀 매물대가 있어 보여요. 자, 매물대가 여기 요 부분이 딱 보더라도 매물대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15,900원인데 16,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이익 실현을 이제 절반 정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만 주봉에서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 차트, 꽈배기란 게 뭡니까? 뭐 사람을 애간장을 녹이죠. 보십시오.
보니까 2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꽈배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들락날락. 이론 차트가 꽈배기 차트라 해가지고 장기간 개인 투자가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이렇게 좀 슬프게 하고 하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꽈배기를 틀고 나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정배로 돌릴 때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양이 나왔고 그다음에 분기봉에서 굉장히 바닥에서 좋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고요. 일단 16,000원이 올라간다면 이익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한번 상황을 보고 또다시 재매수 타임을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풀무원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박병준 매니저의 서원이 굉장히 크게 갔고 이번 주 말 오늘은 풀무원이 굉장히 크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포트에 편입할 종목 두 종목 들어볼 텐데요.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수소 관련 종목과 함께 FOSC에 관련해서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일진 하이 솔루스입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일진 하이솔루스는 현재 앞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저기 그림 하나 준비한 거 있죠? 예. 포트폴리오 준비한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화면이 그건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은 제가 네, 일진 하이솔루스 예. 수소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거죠? 자, 수소 관련 종목인데요. 잠깐 보시면은 예. 자, 우선 이제 수소 ETF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ETF 지금 저기 나오네요. ETF에 관련된 투자를 할 때 원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가거나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은 보면은 미국의 ETF의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모닝스타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모닝스타가 ETF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종목에 관련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는데 네. 지금 모닝스타에서 캡처해 놓은 장면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에 미국의 수소 ETF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총 25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핫한 블룸에너지가 4월 달 말에 9달러에서 얼마 전에 18달러까지 100% 급등을 했죠. 그게 이 ETF의 25개 기업 중에 11.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두산 퓨어셀이고요. 그리고 10번째가 범한 퓨어셀입니다. 네. 이 두 종목이 얼마 전에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일진 하이 솔루스입니다. 제가 일진 하이 솔루스를 그 ETF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중에 일진 하이 솔루스가 아까 있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포트에 나와 있는 지금 어떤 비율을 갖고 있냐면 잘 보시면은 숫자가 중간에 2.56%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 옆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언제 매수를 했냐면요. 2022년 3월 21일 날 매수했습니다. 네. 다른 25개보다 더 빨리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기술력이 다른 기업보다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수소 기업인데요. 다른 기업들하고 옆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기업들 보면은 뭐 2022년 뭐 12월 달, 2023년 뭐 9월 달, 2024년 3월 달, 2023년 3월 달 이래요, 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이제 투산 퓨어셀이나 또는 밑에 있는 범한 퓨어셀도 좀 늦게 포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위에 있느냐? 기본적으로 포트를 구성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포트 구성할 때 ETF 들어갈 때 자기 나라 국가를 먼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블룸에너지가 11%로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외에 시가총액 위주로 포트에 넣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퓨어셀이 3위고 10위가 범한이고요. 그리고 17위가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인데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기술력이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으로 넘겨주시면요.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 들어가는 집 옆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 수소 관련해서 승용차, 버스, 상용차, 트럭, 그다음에 지게차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 이게 또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동식 충전소거든요. 이게 그것까지 만드는데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수소차를 작년보다 2,000대를 더 만들어서 정부에서 사겠다고 했는데, 보통 한 대에 들어가는 탱크가 5개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일을 대비해서 작년 9월 달에 이미 일진 하이솔루스는 82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더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작년 대비 50%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수소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데요. 수소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전기차보다 이 수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 그러냐? 이게 수소를 포집을 한 상태에서 수소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충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수소 충전소에서 이게 쇼티지가 나면 다시 또 수소를 또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거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2014년도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탱크를 수소를 채워가지고 만든 탱크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1년도에 그때가 7월 달이네요. 7월 달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튜브 트레일러를 만들었습니다. 튜브 트레일러가 뭐냐면 튜브처럼 안에 보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튜브인데 튜브 안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트레일러니까 트레일러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트레일러 그죠? 앞에 운전하는 차 외 뒤에다가 싣고 가는 게 트레일러예요. 아, 그게 네. 그게 바로 이제 수소를 튜브에 넣어서 만들었던 트레일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션,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고 난 다음에 쇼티지가 나면은 그거를 다시 수소를 충전시키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수소 튜브에다가 수소를 충전해 놨다가 필요한 것을 가가지고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리 그죠? 저런 트레일러들을 몇 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수소를 담은 캠핑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소차에만 사용이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저기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트레일러를 지금 세 군데 충전소에서 이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수소 충전소보다 저렴하고요. 활용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수소 관련된 차에만 충전할 수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전이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만약에 수소 전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봐야 전략을 되겠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일목균형표상에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후행 스팬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만 가격대가 2만 5천 원하고 2만 6천 원대에 지금 뭐가 많습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25,600원대는 이미 돌파를 했고요. 26,000 가격대 후행 스팬에서 26,000원, 26,000원대 지금 윗꼬리가 지금 3개 달려 있죠. 어제, 오늘 그리고 3일 동안 윗꼬리가 달려 있는 이유가 매물대가 많은데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버리면 급등이 나오면 쳤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는 시초가에 하고요. 기본적으로 목표 가격은 3만 원 잡고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첫 번째 편입 종목은 바로 일진 하이솔루스였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여러분들 요즘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는 SOFC나 또는 수소 전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회사입니다. 종목명은 비나텍입니다. 비나텍. 예, 비나텍. 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번 주 워낙 수소가 또 핫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도 수익도 많이 내고 했던 종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4월 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디서 발표했냐면 우리나라의 한국 자동차 그 연구원이 거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자동차에 관련된 특허나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데 비나텍이 선정이 딱 됐어요. 왜냐? 이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핵심 이슈가 이제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다음 장 보여주시죠. 화면을. 여기 이제 지금 수소 한국교통안전연구에서 갖다 캡처해 놓은 건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조상에서 지금 보면은 수소 연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소 탱크에서 연료전지로 가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 접합제나 분리막 그리고 이거를 스펙 평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비나텍이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소화에 대한 고도화, 수소 연료전지의 고도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기술력을 높이는 거 하고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또 보시죠. 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캐퍼시티입니다. 캐퍼시티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콘덴서보다 더 높은 고용량입니다. 근데 콘덴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판에 전기 기판에 네.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전류를 그거를 담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 배터리에다 담듯이 충전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충전기를 충전시켜 주죠. 그래서 이 콘덴서에서 전류를 방출하는데 그거보다 고전압이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일반 콘덴서는 보통 저전압 10V나 10V 미만에서 사용을 하는데 캐퍼시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기차가 보통 충전하기 위해서 500V 이상을 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쓰고 있던 뭐 진행형 로봇이나 통신 장비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변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100V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V 이상에 쓰기 위해서는 이 캐퍼시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 전이죠. 비나텍이 수산 에너솔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수산 에너솔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기업이 원래 캐퍼시티에 관련된 특히 이제 그 하이브리드 캐퍼시티에 관련된 특허를 일본 기업이 먼저 특허를 딱 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수산 에너솔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비나텍하고 수산 에너솔이 공장이 다 베트남에 있어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 돼가지고 비용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 절감도 돼서 수익도 많이 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건데 수산 캐퍼시티, 그러니까 이 슈퍼 캐퍼시티 시장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4% 이상 급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보통 보면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적지 않은 기업들이 많죠. 네. 근데 이 기업은 무려 유보율이 2100%가 넘습니다. 그만큼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비나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 가격 전략. 네, 비나텍 가격 전략 보시도록 하죠. 자, 비나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급등하고 난 이후에 오늘 조정을 보면서 절반 정도 조정을 했는데 이게 보통 급등 차트에서 급등의 절반 정도 조정하고 다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시초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제가 65,000원,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나텍 목표가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창입니다. 대창이란 말이 대가 창이 크다는 말이야. 대처럼 창이 굉장히 커진다. 대창이란 뜻이에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974년에 설립되고 거래소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은 황봉동,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 쓰이죠. 최근에 구리값 급등한 것과 상당히 연관이 되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볼게요. 보시면은 거기 자기 매출액의 황봉동이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제품에 한번 제품을 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보시면은 바로 이 회사의 제품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 동이 주요 원자재가 바로 구리값이 되겠습니다. 구리값. 따라서 구리값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런데 과거에 제가 구리값 동향을 보겠습니다. 구리값 동향을 보면 최근에 신고가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한번 이제 대창이나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바로 우리는 또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가격 보면 어때요? 지금 싼가요, 비싼가요? 자, 지금 대창 그 그래프가 안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대창 그래프 보시면은 싼가요, 비싼가요? 지금 가격이 싸죠. 네. 이게 대창 그래프를 보면 예전에 그 2009년부터 2010년 때 그때 구리값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창 가격이 3,395원이 최고가 쳤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 또 구리값이 폭등을 하니까 대창이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늦게 가는 느낌? 서원도 좀 늦게 가잖아요. 서원하고 대창하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같이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느닷없이 지난주에 여기서 빵 하고 여기 상한가 친 거예요. 계속 여기서 꽈배기를 튼 거죠. 꽈배기를 오래 틀수록 매집을 오래 하는 겁니다. 아까 풀무원도 꽈배기를 한 2년 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꽈배기를 뜬다는 것이 매집을 계속 오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닥에서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자기는 계속 꽈배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상한가를 빡 친 거죠.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구리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기회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구리값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75% 올라간다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리값보다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대창은 거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대창이라는 회사 실적은 이제 구리값이 올라가면은 구리값 그 가격을 자기 제품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리값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치고 내년에도 치면은 당연히 대창 실적은 언제 좋아질까요?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2025년, 2026년, 7년 가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대창의 주가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상한가가 친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꽈배기를 틀다가 이제 구리값이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갈 테니 지켜봐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개인들이 달라붙어버리니까 풍차 돌리기 한 거죠. 풍차 돌리기 여기서. 급락을 시켜버린 게 풍차 돌린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양봉이 나온 것을 이제 풍차 돌리고 나서 치받아 버린 겁니다. 발차기. 위로 발차기. 앞차기 되죠. 네. 발차기가 앞차기 되겠죠. 앞차야만 쭉 올라가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들어가면 매수가는 이제 5월 27일 날 시초가로 매수하고요. 1차 목표가는 2,150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69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려차기하고 앞차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종목 대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2,150원, 손절가는 1,695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편입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인데,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본사가 광역시에 있습니다. 광역시.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기기 제작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특히 체코 원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랍에미리트 그 국왕이 우리나라에 온다잖아요. 그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러면 왜 그럴까를 한번 이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 회사 제품 보겠습니다. 자,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워낙 시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발전소 및 그거를 정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거래처 형황을 보니까 한국 남부발전, 그다음에 한국 동사발전, 기타 등등 우리나라 발전소하고 많은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발전소가 잘 가동이 되는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꾸준히 번다는 거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장비를 검사해 주니까. 자, 그다음 화면을 볼까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원자력이란 말이 딱 여기서 필이 꽂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또 우리나라에 온대잖아요. 네. 그것도 있지만 7월 달에 가면 뭐가 있나요? 체코 원전. 무려
30조입니다. 체코원전. 이 규모는 과거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가 2009년 때 12월 달에 땄었던 수주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30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유럽이 원자력을 계속 이제 체코에서 하면 유럽 다른 국가들도 계속 원자력을 계속 그 발주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코만 이번에 잘 통과만 된다면 거기도 완전히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진 파워가 원자력과 관련된 보시다시피 원천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우리나라 한수원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팀 코리아를 조성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한수원, 한전 기술 해가지고 지금 온 힘을 다해가지고 7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봐야 되겠죠. 주가를.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 있나? 지금 굉장히 저는 항상 바닥권에서 보시면은요. 월봉 보세요. 월봉. 와, 바닥입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빨간색 선이 60개월 선이 그 파란색 선 N자 패턴. 그러니까 빨간색 선 60개월 선 받치고 있는데 N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가격 전략 바로 자, 들어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수가는 5월 27일 날 시초가를 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일진파워였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2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시초가로 박병주 매니저는 대창, 일진파워 들어가게 됐고요. 조선일 매니저는 오늘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앞서서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